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 홍공쌤이고요. 네, 인사 및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안쌤이라고 합니다. 되게 심플하네요. 제가 좀 뒷조사를 해보니까 일단은 그 유튜브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 좀. 제가 미리 소개를 해서 초등교사 안쌤이라고 해서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 인터뷰하기 전에 막 수줍어 하셨는데 막상 질문 나오니까 이렇게 막 그 쇼미더머니 결승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초등교사 안쌤. 그냥 안쌤으로 하니까 안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전문가가 많으시더라고요. 없애드려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거는 불가능하고 초등교사 안쌤 하면 안쌤TV에서 이렇게 있고 거기 또 구독자도 많으시더라고요. 4만 대군이. 와. 여기 출연하고 나면 3만 됩니다. 힘을 받아서. 농담입니다. 좀 이제 좀 편하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한번 인터뷰를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학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수하고 연산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오늘 이제 개념입니다. 초등 6년간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수학 개념. 뭐고 어려운 이유도 좀 한번 설득해 주십시오. 저희를 납득시켜야 됩니다. 우선 제가 지금 약간 10년에서 11년 차 되면서 수학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영재반도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 부진반도 운영을 해보고 다 이렇게 골고루 다 해보셨나요? 그리고 저희 반 학생들에서 별도로 남겨서 같이 공부도 해보고 했었는데 이 다양한 학생들이 결국 수학에서 어려워하는 영역은 몇 가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공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많이 막혀하는 부분이 이제 3학년, 4학년 때는 분수랑 소수. 공감. 그 다음에 학년 올라갈수록 이제 도형은 쉬워하는데 도형의 둘레까지는 괜찮아 해요. 이제 넓이 나오면 한번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거 왜 넓이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피 나오면 애들이 세 가지를 구분하기 어려워하면서 싫어하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곱해라고 하는데 결국엔 곱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수와 연산과도 연관이 되고 이걸 곱해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둘레와 부피를 어려워하고 이제 마지막 고학년이 되면 비율, 비례식, 비례배분이 나오는데 결국 이것도 분수랑도 관련되어 있고 수와 연산이다 보니까 이것들 다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자면 딱 가장 어렵고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3학년, 4학년, 즉 분수랑 소수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수하고 소수 오늘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오늘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진짜 이거 각 가정에 분수하고 소수 때문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안이 나뉜다고. 나뉜다고. 이거 꼭 좀 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분수랑 소수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학생들은 1학년, 2학년 때에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수 개념을 공부했어요. 자연수라면 뭐 1, 2, 3, 4? 1, 2, 3, 4. 학생들이 막 100까지 말하고 되게 스스로 자신감 있게 막 말하잖아요. 천재 아닌가 봐요. 근데 3학년 때 갑자기 뭐 3분의 1이라고 해서 숫자와 숫자가 이상하게 합쳐져 버리는. 그러니까 숫자인데 수도 아닌 것 같은 괴물이. 학생들이 그 개념, 수에는 자연수 말고 다른 다양한 수학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막 숫자를 나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나오는 뭐 유리수, 호수 막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상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이게 자연수에 있던 것이 이제 쪼개지는 개념, 그러니까 수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어려울 만하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익숙한 거는 자신감을 갖고 막 재밌게 하는데 처음 접할 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이 나뉘는데 이 분수의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피자를 계속 주문해 먹으니까 맞아요. 무조건 피자나 빵 같은 걸로 먹을 걸로 나누죠. 꼭 이따가 지도 방법에서 또 이렇게 계속 이제 알려주실 거고요. 일단 이제 어려운 이유 이렇게 또 우리가 좀 파악을 했고요. 오늘 영상에서 이제 분수하고 소수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번 공략해 볼 건데. 자, 그럼 분수 소수를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향후 이제 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니까. 네네.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실생활이 있고 학습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뭐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아, 이거 선택입니까? 이런 또 네. 뭐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직업병인가 질문하는 걸 좋아해서. 이 만약 학생이었으면 두 가지가 있는데 뭘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막 두 가지 뭐라고요? 실생활과 학습적인 부분. 저는 실생활 먼저 하겠습니다. 실생활. 네. 실생활은 정말 간단해요. 네. 그 마트 갔는데 네. 할인율이 있죠. 20% 30%. 네네. 네. 사실 2% 30%가 어려워하지만 결국에는 분수의 개념에서 확장된 개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몇십 프로인데 내 돈인데 손해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 싼지 학생들은 돈에 대해서 돈만 나오면 진짜 쉽게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이런 돈 부분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명절에 어른이 용돈을 줬어요. 좋네요. 근데 형이랑 동생이 있는데 네네. 형한테 주면서 너 2분의 1씩 가져 라고 했을 때 형이 3천 줄 수 있잖아요, 동생한테. 무슨 이런? 일단 자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분수를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먹을 때도 먹을 때 우리 반씩 나눠 먹자 이게 분수잖아요. 나눠 먹자. 그러네. 네네. 그러네. 근데 사실 나누기의 개념인데 학생들은 사실 분수가 대체 우리가 왜 필요해? 왜 공부해야 돼? 이걸 모르거든요. 근데 실생활에서도 사실 우리 주위에서 먹을 거나 돈 관련해서 진짜 많이 쓰이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면 혹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손해볼 수 있다. 이게 생활에 이미 다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요즘 금리 이런 것도 전부 분수. 얘들아, 금리 이거 아니야. 이 금리 아니고 되게 무서운 이가 있단다. 네. 네. 반찬도 뭐 나눠 먹는 거 그렇고 마트도 네네. 그렇고 뭐 명절 때 니네도 나눠 가져. 네네. 그런 것도 그렇고 딱 반반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네네. 3분의 주고. 그렇구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 실상 생활편 종료. 자, 그러면 학습적인 면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우스갯소리였고 이제 학습적으로 정말 중요한데 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때에 네. 빠지지 않고 다 나와요, 분수와 소수가. 그럼 빠지지 않고 집안이 계속 나눠질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너 작년에 뭐 했냐, 재학 때 뭐 했냐 이 나오기가, 왜냐하면 다른 영역은 이때 나왔다가 또 안 나온 영역이 있는데 4년 내내 나오거든요. 즉 계속 나를 괴롭혀요. 우리 첫째 계속 복잡하겠네. 네, 그러니까 분수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네. 분수가 뭔지 파악을 했어요. 네네. 그 다음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해요. 근데 분모가 같은 거를 해요. 그때까지는 평화롭더라고요. 그래도. 이단 이 정도까지는 애들이 생각보다 쉽네?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달라져요, 분모가. 그러면 약수와 배수 나오고 막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제가 한 3개월 전에 네. 그거 하면서 딱 5학년이니까 딱 그거 하시였는데. 와, 네. 이게 다른데 갑자기 하라고 그러니까 네네.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통분 뭐 이런 거 갑자기 생각나고 하니까 네. 최대 공약수 뭐 이런 거 나오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맞아요. 딱 5학년에 나오는 시기거든요. 머리. 그래서 이제 하고 끝으로 최종 분수와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이 딱 등장해버려요. 그 최종입니까? 네네. 6학년 때 6학년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 분수가 3학년 때 놓치면 3년을 버려야 되고 4학년 때 포기하면 학교에서 이 분수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도형도 사실 넓이 곱하면 2 곱하기 3 하면 되는데 네. 꼭 문제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네. 2와 3분의 1 곱하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미울 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분수는 절대 다른 영역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3학년 때, 4학년 때 배우는 분수가 결국 4년의 수학에서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무조건 공부를 하고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게 네네. 이게 몇 개월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통분 나오고 약분 나오면 네. 와, 스타워즈인 줄 알았습니다. 별들의 전쟁인 줄 알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분수하고 뭐 소수 이런 개념 되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 뭐 향후 뭐 이렇게 어떻게 된다까지 또 이렇게 말씀을 학습적인 측면까지 해주셨는데 결국은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가? 네, 제일 중요하죠. 네, 요거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싸우지 않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싸웁니다. 네, 우선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은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네. 자기가 왜 분수를 배워야 되는지 네. 그리고 이게 실생활과 어떤 관련인지를 배워야 돼요. 네. 그래서 우선은 분수가 필요한 이유를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공부해야 돼. 분수가 중요해. 너 이거 못하면 사는 동안 공부 못해. 가 아니라 그거는 협박이지. 협박이지, 협박. 네. 그래서 그냥 대화 나누거나 네. 집에서 사실 외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한 번씩 하죠. 그렇죠? 네. 그럴 때 그냥 자연스럽게 분수의 개념, 이게 사실 분수고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4명이라서 물론 4분이서 사이좋게 똑같이 먹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한테 분수의 필요성을 우선 느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우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 시간에 이해를 하면 가장 좋겠죠. 베스트. 네, 베스트.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충분히. 네. 네. 그럼 이런 학생들은 결국 선생님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추가적인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아이에게 그냥 너 알아서 공부해 라고 하면 이 아이는 못해요. 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꾸준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학부모님이나 또는 주위의 도움이 사실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력이 필요하다? 네. 네. 근데 어떤 도움이냐면 막 긴 도움이 아니라 분수의 개념, 덧셈의 개념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목적은 학생 스스로 문제를 풀거나 문제를 봤을 때 자기가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최종 목적이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과 3분의 3의 차이를 물어봤을 때 뭐 진분수도 나오고 가분수도 나오고 이 개념을 본인 말로 할 수 있으면 또는 분수의 덧셈도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 학생이 말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 말로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손으로는 해도 애들이 네네. 말로 하라 그러면 네. 막 묵비권을 행사하더라고요. 그쵸. 완벽하게 알아야지만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그냥 그림 그리거나 아까 말씀하신 각종 먹을 거 꺼내와서 피자도 나누고 네.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면서 설명을 하거나 학생들이 설명을 하면 점점 그림을 모든 문제 풀 때마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학생 귀찮아서 말로 설명해요. 아, 그러니까 그 네. 지점이 됐다는 거 이제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네네, 맞습니다. 나타내는 것도 하죠.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문제 풀어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이 어떻게 개념을 이해했는지 그거를 말로 할 수 있거나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사실 분수랑 소수는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아, 사실 이미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누는 네, 개념이면 맞습니다.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종이에서 텍스트로 쓰느냐 아니면 이제 나아가서 머리로 그냥 생각하느냐 이 차이인데 사실 이 두 가지도 학생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지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미지. 네. 혹은 이제 설명을 하게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거로 이제 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사실은 네. 문제집 추천해달라. 네네네. 하고 그다음 그거 갖고 이제 많이 풀리는 네. 지점인데 네. 사실은 그 사이 행간이 중요한 거네요. 네네. 애가 이렇게 그리든 설명을 하든 네. 그런 지점이 필요하다. 네. 많이 풀리면 학생들이 할 수도 있는데 네. 한번 꼬우게 되면 이거 갑자기 뭐지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네. 그림까지 그래서 이해할 수 있으면 네. 이제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복잡한 혼합 계산 가고 그리고 와서 마지막에는 아까 서술형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 이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거치지 않고 바로 3단계 4단계로 가면 학생은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 또 네. 또 먼 길 오셨는데 네. 그냥 이렇게 또 보낼 수는 없죠. 네. 저도 네, 제가 좀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요. 너무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쌤이랑 초등 수학 분수 잡기 여기서 3학년하고 네. 4학년도 나왔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5, 6학년도 열심히 쓰고 있다는 소문이. 네. 네. 영상도 직접 다 찍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안쌤의 이제 교사 안쌤의 그 유튜브 TV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기에 무료 강의도 다 직접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영어에 홍콩이 있듯이 네. 수학에 또 안쌤이 엄청 참고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유명하신 분이 누가 있나 찾아봤더니 이미 너무 유명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막 혼자 이것도 연습해보고 모자 써야 되나? 옷 사야 되나?
뭐죠? 막 이런 생각 엄청 하다가 아 이거는 정말 끼 있으신 분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모자는 저 머리 안 감으면 쓰게 됩니다. 그 특유의 딱 그 파란 모자를 그러다가 그래도 학생들 도움 될 수 있다면 네. 차분하게 설명을 해보자라고 해서 네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책도 책이고 이제 아니면 안쌤 그 유튜브에 보면 또 그거에 해당 이제 강의도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역시 선생님 다 올려져 있고 궁금한 것들은 거기다 또 질문을 올리시면 안쌤이 일과가 끝나고 네네 일과가 끝나고 이렇게 답변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만약 없다 하면 홍콩TV에서 왔는데 왜 답변 안 해주십니까? 네, 꼭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쾌하게 안쌤이랑 이렇게 또 대화를 해봤고요. 자, 그럼 요것만으로 또 인터뷰를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이제는 수학 시험 얘기까지 또 네. 빌드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 안쌤 유튜브 교재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3부에서는 수학 시험 유형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 어떻게 하면 100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